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매일 조금씩 지쳐가는 신장이 보내는 침묵의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의사로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을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피로감이나 입마름 정도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독소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며 다리는 붓고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신장 손상의 원인이 약물이나 유전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정화하며 신장 기능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6가지 단백질 공급원을 소개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신장을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1. 무가당 두유. 일본과 한국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무가당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음료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신장의 강력한 아군입니다. 두유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천연 화합물로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독소가 쌓여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염증 효소를 차단하고 사구체의 여과 능력을 향상시켜 독한 약물 없이도 크레아티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2년 교토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신장 질환 환자 1342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실험한 결과 매일 무가당 두유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감소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설탕이나 인공향료가 없는 순수 두유를 선택해야 하며 연유나 꿀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실 때는 두유를 약 85°C 셀시어스로 5분 정도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는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효소를 파괴하여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단, 끓어넘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단백질이라고 하면 흔히 소고기나 달걀을 떠올리지만 인도 영양위기 당시 수백만 명을 구한 작지만 강한 식재료 렌틸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렌틸콩은 심장을 위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신장의 여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슈퍼푸드입니다. 렌틸콩의 핵심 영양소는 아르기닌입니다. 이 특별한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여과 압력을 낮춥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어 과도한 크레아티닌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노인성 신장 손상의 주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미국 신장연구소의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초기 신장 질환 환자가 렌틸콩을 주 3회 섭취했을 때 8주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0.3mg/dl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장 여과율을 개선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렌틸콩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섭취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2%를 섞어 최소 4시간 동안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철분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조리 시에는 약한 불을 사용하고 올리브유를 약간 추가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 1회 붉은 육류 대신 렌틸콩을 드셔보세요.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 의사 존 몽고메리 박사는 방송에서 노년층이 치즈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라고 말해 청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저염 고순도 단백질 식품으로 지친 신장에 주는 영양 선물과도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천천히 소화되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신장 주변 근육 조직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 분해를 막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내인성 크레아티닌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헬스 리뷰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저염 코티지 치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혈액 여과 기능이 최대 9.8% 향상되었습니다. 낮은 나트륨 함량은 수분 저류를 막고 카제인은 신장 조직 재생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염, 로소디엄 또는 무가염 라벨이 붙은 제품 1회 제공량당 나트륨 120mg 미만을 선택하십시오. 영양 전문가들은 코티지 치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티스푼을 섞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은 흡수를 돕고 신장 조직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어떤 음식은 너무 단순해서 그 치유력을 잊기 쉽습니다. 구운 닭가슴살이 바로 그렇습니다. 노년층에게 식사는 단순한 포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약해지는 신장과 근육을 보양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닭가슴살의 가장 큰 가치는 순수 단백질에 있습니다.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포화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이 깨끗한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량을 보존하며 무엇보다 요소와 크레아티닌 축적을 제한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미국 국립영양연구소에 따르면 닭가슴살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따르는 노년층은 붉은 육류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보다 크레아티닌과 요소 수치를 최대 23% 더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디그리 셀시어스로 15에서 20분간 굽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양념 대신 올리브유와 마늘 가루를 사용하세요. 샐러드나 키노아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되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루 150g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견과류 속에 신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숨겨진 보석과 같은 식품입니다. 마카다미아의 특별한 가치는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는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견과류와 달리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은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 조직 내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카다미아를 주 3회 식단에 추가한 그룹은 12주 후 신장 염증 수치가 19%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제대로 섭취하려면 하루 4에서 6알의 마카다미아를 120디그리 셀시어스에서 8에서 10분간 가볍게 구워 드십시오. 으깨서 오트밀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뿌려 먹으면 소화가 쉽고 영양소가 고루 흡수됩니다. 단, 소금 간이 된 견과류는 피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는 노화된 몸이 갈망하는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보호막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의 핵심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익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여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소를 생성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독소 생성을 억제하고 간과 신장을 도와 독소를 배출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신장 질환 환자가 12주간 매일 150ml의 무가당 요거트를 섭취한 결과 혈중 요소 수치가 평균 11% 감소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저지방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여 하루 100에서 150ml를 점심이나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위산이 중화되어 유산균 생존율이 높습니다.
바나나나 치아씨드를 곁들여 수용성 식이섬유를 보충하면 더욱 좋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지만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신장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4가지 단백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동물의 내장, 간, 염통 등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장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결석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조리 전 식초물에 30분간 담가 퓨린을 제거하십시오. 이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 고기의 포화지방은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한 노인은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42%나 높았습니다. 섭취 시 강황가루에 20분간 재워두면 염증 유발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가공육의 나트륨과 질산염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여과 압력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조리 전 10분간 물에 데쳐 나트륨과 첨가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일반 전지 우유, 일반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노년층이 소화하기 어려워 신장의 여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따뜻하게 데워 계피를 약간 넣어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살리는 안전한 단백질 습관 요약 무가당 요거트, 아마씨 가루를 1스푼 더해 드세요.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치아씨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섭취 전 15분간 물에 불려 드시면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등어, EPA와 DHA가 신장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호일로 감싸 레몬과 함께 구워 드세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신장은 더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영양 섭취는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건강을 보존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조리법과 식습관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